드디어 만료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백수가 됐어요. 정청래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최근 며칠간 민간인으로 뭐 하셨어요? 국회의원도 전관 예우가 있더라고요. 네, 첫날 5월 30일이죠. 첫날 10시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텃밭으로 갔어. 텃밭 물 주고 있었어. 그랬더니 모르는 전화가 직접 왔어요. 안 받았어. 그랬더니 계속 울려.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제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였던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체육관 짓는다고 오늘 공사 시작했는데요. 포크레인이 전기선을 건드려서 정전이 됐대요. 아직도 의원인 줄 알았구나. 네.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변압기 3개가 나가고 학교에 있는 냉동시설 이런 게 다 나가가지고 오늘 급식 어떻게 하냐고. 빨리 이거 복구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의원 아닌데. 네, 아닌데. 근데 난 이제 의원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다급해. 그러면서 그분도 교감 선생님도 미안했던지 의원님 제가 의원님하고 제일 친하잖아요. 안 친한데. 아니, 친하긴 친해. 친하긴 친해요.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물 주던 걸 중단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구의원한테 전화했지. 빨리 그 학교로 가봐라. 그래서 이제 해결됐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국회의원에게도 전관 예우가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국회의원 예우를 해줘. 그러니까 예우를 받은 게 아니라 민원을 해결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네. 그게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한 일의 전부입니까? 팽목항은 언제 가신 거예요? 팽목항은 28일 날 새벽 3시에 국회 출발해서 팽목항 도착하니까 9시 정도 되죠. 팽목항 왜 가신 거예요? 동거차도에 들어갔어요. 네. 동거차도에 들어갔는데 같이 갈 분 해가지고 26분이 같이 갔어요. 버스 대절한 데 해서. 근데 동거차도가 한 60가구가 산대요. 동거차도 리더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1.5km 떨어져 있어요. 동거차도 산 정상에서. 근데 반별로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망원렌즈로 24시간 감시해요. 바지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예. 네. 취지는 이거예요. 동거차도에 1년간 그 어부들이 작업을 못했어요. 이제 사업을 못한 거죠. 양식업 뭐 이런 거. 근데 국가에서 배상을 해준다고 했다가 배상을 안 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미역 널어주고 하는 노임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1년간 일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단원고 엄마 아빠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미역 널어주고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자원봉사하러 반별로 일주일씩 다녀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하는 장면이 그래서 하셨던 거군요. 예. 그래서 제 취지는 이제 그분들 가서 도와주자 이랬는데 일이 다 끝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가 좀 이렇게 돈독해졌더라고요. 그 동거차도 주민들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아주 친하게 됐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데 1.5km에 떨어져 있어요. 바로 산에서 발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봤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이죠. 거기는 이제 암벽인데 엄마 아빠들이 거기까지 가서 아이들 먹으라고 음식 이렇게 뿌려주고 하는 그 장소까지 내려가 봤는데 그쪽에 이제 배를 갖고 계신 이제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라만 얘기 안 했으면 애들이 뛰어내렸을 것이고 그러면 2, 3분 거리예요. 그 어부들이 있는 배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해서 그냥 갔다 왔어요. 네. 그 의원님이 이제 지난 3일 동안 한 일의 전부죠, 이게. 아니 또 그 사이에 팟캐스트도 하나 시작하셨죠? 네, 하나 시작했어요. 뭘 네. 많이 하셨네. 네. 근데 3일 동안 강연 요청만 하루에 평균 2건씩 있어요. 2건. 의원님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근데 내가 김총수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요청을 하루에 2건씩 6건 받아놨는데 돈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봐야 돼? 어떻게 물어봐요? 얼마예요가 아니라, 나는 얼마다라고 말하셔야죠. 아니, 이제, 외국에서 하나 또 들어왔는데, 거기서 고민이 그거래요. 지금 경론이 벌어졌대. 비행기 값, 숙식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해주는데, 도대체 얼마를 주면 오고, 얼마를 주면 안 올까? 이거 가지고 지금 경론이 붙었다는 많이 거예요. 주면 간다고 하세요, 많이 주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또 하나 또 이렇게 꼈는데, 그래서, 알아서 주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가격을 스스로 매기세요. 그러면 김총수가 그 역할 좀 해줘. 에이전시. 그게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반기문 어떻게 돼요, 반기문? 반기문은 국내 오자마자 역시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예측 분석한 트위터를 알렸죠. 반기문은 안 된다. 저의 정치적 예언이 대부분 다 맞았다는 거 아세요? 김무성 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멀리 갔잖아 지금. 총선 끝나면 없어질 거다. 사라질 거다. disappearance 할 거다. 다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안 보여. 반기문은요. 이름값은 있습니다. 네임밸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죠. 근데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가 돼야 가능합니다. 근데 정권 말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것을 모르게 쉬쉬하는 분위기가 앞으로 됩니다. 레임덕이 와요. 여소야대 전국이기도 하고. 근데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손잡고 끌어주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순간 그것은 간표 요인이지 득표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박근혜 이꼴 반기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박이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반박하죠. 경선을 아닌가?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경선을 하는 순간 검증의 산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왜 검증의 산을 넘기가 어렵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상식적으로 지금 뭐 기자들 많이 쓰고 있던데 너무 일찍 갔다. 그리고 네. 유엔 사무총장을 하기 때문에 각종 의혹 보도가 앞으로 한 2, 3개월 있으면 계속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유엔 사무총장 이름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퇴임하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그런 대권 행보든 뭐 대권 플랜이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조급한 거죠. 우사인 볼트처럼. 대선 주자 1위를 빨리 찍어야 돼.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빨리 간 걸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친박계에서 워낙 이쪽에 주자가 없고 분위기가 주저앉으니까 좀 빨리 까라고 한 걸까요? 저는 본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예, 교감 없이 사전에? 그렇죠. 이번에 행보를 보니까 누구의 조언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얼굴 표정이라든가 손 흔들 때 표정 보셨어요? 손 흔들 표정? 마치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손 흔드는 표정입니다. 저는 교감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막 휘젓고 다니는 동안 여론의 흐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너무 끝없이 가라앉고 새누리당 혁신이니 뭐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지를 이미 알고 있던 뭐 친박 쪽이나 이쪽에서 좀 빨리 뛰자. 혹은 패를 좀 미리 던져놔 보자. 어떻게 되나. 간을. 이런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 제가 미국 국정감사 갔을 때 반기문 총장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외통이 미주 국감반하고 만났는데, 그때도 일일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하고 1대1로 사진을 찍더구만요. 1대1로. 네. 찍고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유엔 사무총장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분 나쁜 게 갈 때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냥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을 한 건데 왜 나보러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좀 오바 좀 하지 말아라. 과도하게 추측하지 말아라. 행동은 대선 주자로서의 행동을 다 해놓고 이거 대선 주자 아니야라고 하니까 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다음번에는 오더라도 기자들이 아무도 가지 마. 쓰지 말고. 그럼 본인이 만족할 거 아니야. 왜 언론에서 나를 많이 다뤘냐 이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타이밍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없을 때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국내 관훈 토론에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JP는 왜 만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반사모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잖아요. 의도된 기획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반기문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한겨레에서 썼잖아요. 네. 어떤 기자가 반기문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한국 신문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기사 스크랩된 거. 한겨레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취재를 하지? 의원님, 본인 기사 스크랩은 의원님 특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3일 전부터 아무리 내 검색을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원래 이 시대에 참 검색인으로 살았었는데, 이 시대에 참 수수방관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그 더민주 내에서 지난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겪어본 사람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때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음.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뭐 크게, 어떻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도. 다만, 실제로 반기문 총장을 외교부 장관을 시킨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 사무총장 되게 선거운동을 엄청 했어요, 노 대통령이. 그때 선대위원장이었죠, 거의. 그렇죠. 선대위원장이었어, 노 대통령이.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많이 노력했다. 근데 내 스스로 내가 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좀 우스워서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상 봉화마을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트위터 썼더니 그래서 안 갔는지 진짜 안 갔더라고. 추모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거부했죠. 지난번에 누가 나와서 그 말씀 하나 하셨잖아요. 해마다 전화는 한 번씩 한다고. 네, 전화를 한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다른 핀트로 제가 소설 하나 쓰겠습니다. 써서 내세요. 응모하세요. 노스트라다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 그거랑 좀 다른 거야. 다른 거요? 네. 이건 청와대 쪽이 아니니까. 우리 당 쪽이에요. 소설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적 시선을 한눈에 받았잖아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안희정, 김종인. 김종인이라고요? 추호 선생. 왜 추호 선생께서 왜냐하면 이제 70대 그 나이대가 70대가 대통령 할 시기다. 시니어 그리고 정치 내가 시대가 왔다. 나이가 4살에 더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 의원직은 끝났지만 당적은 갖고 계시잖아요. 누가? 정청래 씨.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 자당의 대표를 그렇게 세게 디스를 해요. 뒷수가 아니죠. 근데 이게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이분이 대권 출마에 욕심이 있지 않을까? 김종인 대표가요. 생각했는데 매경에서 처음으로 이걸 깠어요. 그랬죠. 김종인 대표 대권 생각이 있다고. 네. 우리 당 이거 총선도 앞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킹메이커 하지 않겠다. 그 말했고. 그리고 나는 당권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 지워도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 했어요. 네. 근데 오늘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내 눈에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충청북도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대선은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킬 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띄웠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사상유례 없는 압승을 했다. 대선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권 후보로 나설 거라고 지금 보세요? 추호 선생께서? 근거도 있고 저는. 근데 지금 소설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는 어떻게 있으세요? 들은 얘기 있어요? 혹시?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거 해주세요. 얘기를 못 하겠고. 아니 조금만 해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네.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지역위원장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한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징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호남이든 경남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선상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상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본질을 대변하잖아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총선 때 국회의원으로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제 지금 말씀은
추호 선생 개로 이렇게 쭉 바꿔버리겠다 하는 계획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 기사는 아니냐. 크게 나지 않았는데 경남 양산에 송인배 지역위원장이 반발하며 지역위원장을 선제적 사퇴했죠. 선제적 사퇴하는 게 이런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거죠. 여러 번 떨어진 사람은 속아내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번 떨어졌어요. 세 번 떨어졌죠. 그렇죠. 대구, 경북, 경남에는 여러 번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떨어진 이유가 지역위원장을 속아내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거 될 수가 없죠.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반발한 거죠. 근데 그게 들은 얘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가 있다라고 들으신 게 있었어요? 네, 팩트가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은 소설적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도 정치는 생물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김종인 지금 현 대표 주변에 있는 몇 분들이 국회의원도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믿겨지죠. 얼뜻 들으면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사실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골 때리네. 추호 선생이 40년생이거든요. 2017년에 대선을 하면 임기를 마칠 때 80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생물학적 나이는 상관없이 정정하면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뭘 했다고 갑자기 대통령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제 정상적인 걸로 전당대회 치르고 8월 27일 전당대회 치르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4, 5월쯤에 대선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경선에 나와서 치열하게 또 경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하냐 마냐는 자신의 의지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나이에 차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죠? 한번 던져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대통령의 자격이 있고,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징후를 읽으셨다면서요,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예.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은 관훈 토론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대권도 그럼 본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생각이 없으면, 그냥 콧방귀를 끼거나 논평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꼭꼭 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처음으로 그걸, 기사를 썼는데, 안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거죠. 기자의 시각은. 어쨌든, 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진 지가 오래됐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꽤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문재인 전 대표를 상대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깝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네요. 그런 생각 했다면. 그러겠죠. 재밌는 양반이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이나 들어가서 추호 선생 이름을 치고 대권을 딱 쳐보세요. 그럼 기사가 몇 개가 떠 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도 떠 있고 프레시안도 떠 있고. 그러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근거들이 다 나옵니다.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위원회 안, 네. 그게 최근에 더 후퇴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 신설하고 뭐 네.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 그거랑은 되나요? 관계가 없고 혁신위 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딴 팟캐스트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본인 팟캐스트. 여기서 해야 되겠네. 정치 알바에서만 하려고 그랬더니 참. 제가 봤을 때요. 최고위원회를 없앤 것은 저는 혁신안으로서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정청래 막말 공갈 사태 머리 나고 최고위원회를 그러니까 없애야 되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가 혼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혁신안 중에서 내가 혁신위원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무슨 혁신안이냐. 그리고 당원들은 대표 선출권과 최고위원 선출권을 당연히 갖는 거예요. 당원의 권리예요. 최고위원 선출권을 당원들에게 박탈해 간 거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는 저는 부활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당 안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네. 원내에 있지는 않지만 의원님이 들을 수 있는 그 루트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의원님이. 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시시각각 전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라인이 다 죽지 않은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게 없다면 자르려고? 아니,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최고위원회에 된 사람들이 문제지 최고위원 제도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좋고 나쁘고 틀리고 맞고의 문제를 최고위원 제도를 없애버린 것은 국회의원이 뭐 맨날 놀고 먹는다, 맨날 뭐 쌈박질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없애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없앤 것은 혁신안 중에서는 옥에 튀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혁신한 얘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무총장제 있잖아요. 사무총장제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나쁜 의미로 본다면 필요 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을 5개 본부장을 나눴어요. 총무본부장이 사무총장이에요, 그냥. 이름만 바꿨지 실제로 권한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혁신안에서 왜 이렇게 된 것을 문재인 대표 때 그냥 갔느냐. 뭐냐면 혁신안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최고위원과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합의해야 된다라고 바꿨거든요. 그게 당대표 권한을 실제로 약화시킨 거죠. 문재인 대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느 당직도 하나도 임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만든 거였고 또 문재인 대표가 너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제를 쪼개야 된다. 결국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제도에 맞는 사람의 역할이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추호 선생의 앞으로의 계획과 움직임과 당내 반응과 이런 건 매주 이제 그럼 업데이트 해주십니까? 필요하다면. 그럼 왜 그거 하나 매주? 왜냐면 추호 선생이 대권 나가면 나도 나가려고. 아니 뭐 못 나갈 게 뭐가 있어. 추호 선생하고는 감정이 있죠, 감정이. 아니,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나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 당권을 가느냐, 대권을 가느냐. 나도 지금 정치적 기로에 서 있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추호 선생의 대권 도전 의지에 대해서 당의 초선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물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원 의원님 할 일이 생기신 거예요. 추호 선생의 움직임 감시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움직임 감시하고, 그 추호 선생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당내의 초선 의원들이나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네. 민간인이 됐지만 보세요. 방송해야죠. 강연해야 되죠. 집필해야 되죠. 또 나의 잠재적 경쟁자인 그 추호 선생 감시해야죠. 그리고 다른 초선 의원들보다 더 바쁜 게 대권으로 가냐 당권으로 가냐 이거 고민해야죠. 조국 통일도 고민해야 되고 이거 고민할 게 너무 많아.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실 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소설이 소설로 끝날지 현실화 될지 조만간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도낭칠 이노큐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 불면증을 상대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수면장애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너 불면증? 나 도낭칠 이노큐야. 그냥 뚜껑 따고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팍! 이봐. 잠 안 오게 돼 있어. 현대인들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노큐가 딱! 들어가. 무조건 딱 들어간다고. 물 타서. 그런 불면증 개선 정신. 그게 필요하다. 제주보낭칠 이노큐.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 이거 상당히 어려울 거고. 왜 검증의 선을 넘기가 어렵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상식적으로 지금 뭐 기자들 많이 쓰고 있던데 너무 일찍 갔다. 그리고 네. 유엔 사무총장을 하기 때문에 각종 의혹 보도가 앞으로 한 2, 3개월 있으면 계속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유엔 사무총장 이름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퇴임하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그런 대권 행보든 뭐 대권 플랜이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조급한 거죠. 우사인 볼트처럼. 대선 주자 1위를 빨리 찍어야 돼.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빨리 간 걸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친박계에서 워낙 이쪽에 주자가 없고 분위기가 주저앉으니까 좀 빨리 까라고 한 걸까요? 저는 본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네, 교감 없이 사전에? 그렇죠. 이번에 행보를 보니까 누구의 조언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얼굴 표정이라든가 손 흔들 때 표정 보셨어요? 손 흔들 표정? 마치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손 흔드는 표정입니다. 저는 교감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막 휘젓고 다니는 동안 여론의 흐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너무 끝없이 가라앉고 새누리당 혁신이니 뭐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지를 이미 알고 있던 뭐 친박 쪽이나 이쪽에서 좀 빨리 뛰자. 혹은 패를 좀 미리 던져놔 보자. 어떻게 되나 간을 이런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해준 건데 도대체 얼마를 주면 오고 얼마를 주면 안 올까 이거 가지고 지금 경문이 붙었다는데. 많이 주면 간다고 하세요. 많이 주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도 하나 또 이렇게 꼈는데 그래서 알아서 주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가격을 스스로 매기세요. 그러면 김총수가 그 역할 좀 해줘. 에이전시. 그게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반기문 어떻게 돼요? 반기문은 국내 오자마자 역시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예측 분석한 트위터를 날렸죠. 반기문은 안 된다. 저의 정치적 예언이 대부분 다 맞았다는 거 아세요? 김무성 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멀리 갔잖아 지금. 총선 끝나면 없어질 거다. 사라질 거다. disappearance 할 거다. 다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안 보여. 반기문은요. 이름값은 있습니다. 네임밸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죠. 근데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가 돼야 가능합니다. 근데 정권 말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것을 모르게 쉬쉬하는 분위기가 앞으로 됩니다. 레임덕이 와요. 여소야대 전국이기도 하고. 근데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손잡고 끌어주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순간 그것은 간표 요인이지 득표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박근혜 이꼴 반기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박이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반박하죠. 경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경선을 하는 순간 검증의 산을 넘기기로 가봐라. 그래서 이제 해결됐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국회의원에게도 전관 예우가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국회의원 예우를 해줘. 그러니까 예우를 받은 게 아니라 민원을 해결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네. 그게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한 일의 전부입니까? 팽목항은 언제 가신 거예요? 팽목항은 28일 날 새벽 3시에 국회 출발해서 팽목항 도착하니까 9시 정도 되죠. 팽목항 왜 가신 거예요? 동거차도에 들어갔어요. 네. 동거차도에 들어갔는데 같이 갈 분 해가지고 26분이 같이 갔어요. 버스 대절한 데 해서. 근데 동거차도가 한 60가구가 산대요. 동거차도 리더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1.5km 떨어져 있어요. 동거차도 산 정상에서. 근데 반별로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망원 렌즈로 24시간 감시해요. 바지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예. 네. 취지는 이거예요. 동거차도에 1년간 그 어부들이 작업을 못했어요. 이제 사업을 못한 거죠. 양식업 뭐 이런 거. 근데 국가에서 배상을 해준다고 했다가 배상을 안 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미역 널어주고 하는 노임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1년간 일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단원고 엄마 아빠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미역 널어주고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자원봉사하러 반별로 일주일씩 다녀요. 지금. 아, 그래서 그 작업하는 장면이 그래서 하셨던 거군요. 예. 그래서 제 취지는 이제 그분들 가서 도와주자 이랬는데 드디어 만료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백수가 됐어요. 정청래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최근 며칠간 민간인으로 뭐 하셨어요? 국회의원도 전관 예우가 있더라고요. 네, 첫날 5월 30일이죠. 첫날 10시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텃밭으로 갔어.
텃밭. 물 주고 있었어. 그랬더니 모르는 전화가 직접 왔어요. 안 받았어. 그랬더니 계속 울려.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제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였던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체육관 짓는다고 오늘 공사 시작했는데요. 포크레인이 전기선을 건드려서 정전이 됐대요. 아직도 의원인 줄 알았구나. 네.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변압기 3개가 나가고 학교에 있는 냉동시설 이런 게 다 나가가지고 오늘 급식 어떻게 하냐고. 빨리 이거 복구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의원 아닌데. 네, 아닌데. 근데 난 이제 의원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다급해. 그러면서 그분도 교감 선생님도 미안했던지 의원님 제가 의원님하고 제일 친하잖아요. 안 친한데. 친하긴 친해. 친하시네요.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물 주던 걸 중단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구의원한테 전화했지. 빨리 일이 다 끝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가 좀 이렇게 돈독해졌더라고요. 그 종고차도 주민들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아주 친하게 됐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데 1.5km에 떨어져 있어요. 바로 산에서 발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봤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이죠. 거기는 이제 암벽인데 엄마 아빠들이 거기까지 가서 아이들 먹으라고 음식 이렇게 뿌려주고 하는 그 장소까지 내려가 봤는데 그쪽에 이제 배를 갖고 계신 이제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라만 얘기 안 했으면 애들이 뛰어내렸을 것이고 그러면 2, 3분 거리예요. 그 어부들이 있는 배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해서 그냥 갔다 왔어요. 네. 그 의원님이 이제 지난 3일 동안 한 일의 전부죠, 이게. 아니 또 그 사이에 팟캐스트도 하나 시작하셨죠? 네, 하나 시작했어요. 뭘 네. 많이 하셨네. 네. 네. 근데 3일 동안 강연 요청만 하루에 평균 2건씩 있어요. 2건. 의원님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근데 내가 김총수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요청을 하루에 2건씩 6건 받아놨는데 돈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봐야 돼? 어떻게 물어봐요? 얼마요가 아니라, 나는 얼마다라고 말하셔야죠. 아니, 이제 외국에서 하나 또 들어왔는데, 거기서 고민이 그거래요. 지금 경론이 벌어졌대. 비행기 값, 숙식 뭐